안녕하세요. 머리 심는 의사 모드니언 원장 이선영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모발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모발이식을 하게 되는 재수술, 보강시술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. 이번에는 재수술할 때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, 그 중에서도 우리가 채취할 부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기본적으로 이 모발이식이란 거를 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뭐 크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. 어쨌거나 우리가 모발이 많은 곳에서 모발이 필요한 부분, 뭐 탈모가 있든 원래 이마가 넓었든 이 필요한 부분으로 모발을 옮겨 심게 되는 과정은 동일한 거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모발이식부터는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?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자, 채취 부위와 이식 부위 둘 다 조금 변화는 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채취 부위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. 채취 부위라는 거는 후두부에, 즉 우리가 이제 뽑을 자리인 거죠. 물론 채취는 꼭 뒷머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콧수염이나 턱수염 또는 다른 채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 후두부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채취 부위는 크게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모발이식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. 절편 채취 방식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절개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고,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펀치, 즉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이 모발이식을 두 번 이상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수술했냐,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수술했냐에 따라서 조금 생각할 게 달라져요. 큰 틀은 같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1차, 2차, 그리고 절개, 비절개,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. 절개를 한번 하고 또 두 번째 수술, 보강시술에서 또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좀 중요한 요소죠. 예를 들어서 기존 절개 부위를 포함해서 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채취를 한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기존 절개 부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서 새로 만드는 부분은 반대쪽에 절개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, 또 기존 모발들 상태를 봐서 이전에 절개를 여기 밑에다 했는데 위에다 한 줄을 더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. 요거는 후두부에 남아있는 모발량 또는 밀도, 그리고 기존에 1차 때 했던 절개 흉터의 폭이나 길이, 위치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겠죠. 자, 두 번째 경우 1차에 절개 시술을 하고 2차에 비절개 시술을 하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사실 요즘에 제일 많이 흔한 것 같아요. 절개 시술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 있어든 추가 시술을 할 때 새로운 방식인 비절개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뒤에 후두부에 절개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, 이게 길든 짧든 넓든 좁든 이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다 어떻게든 가리실 거예요. 뒷머리로 덮어서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비절개로 뽑을 때 당연히 절개 주변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서 절개 흉터가 있는 부위에는 모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해줄 그 주변 모발도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 돼요. 그래서 절개 흉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비절개 이 펀치를 요 주변은 냅두고 그거보다 살짝 거리를 두고 골고루 뽑는 게 좋겠죠. 세 번째, 비절개 1차 수술을 하고, 자, 두 번째 2차 수술에서도 비절개를 할 때, 자, 이런 경우는 조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로 뒷부분에 전체 삭발을 해놓고 골고루 다 뽑았어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또 두 번째 할 때도 골고루 뽑아야죠. 왜냐면 첫 번째 했던 데가 특별히 안 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골고루 한 번 더 뽑는 거예요. 그 남아있는 모발들 중에 또 좋은 거를 뽑고, 또 너무 겹치지 않게,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너무 비지 않게 골고루 뽑아주는 게 중요하고요. 만약에 1차 시술, 1차 비절개를 했을 때, 박스컷이라고 하죠. 아니면 줄삭발, 이런 띠 형태로 부분적으로 채취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피해서, 예를 들어 띠가 이렇게 두 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 줄에서 채취를 하는 게 좋겠죠. 왜냐면 기존에 했던 부위는 아무래도 기존 모발 숱이 많이 줄어 있고,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굵기나 밀도의 모발 모낭 단위들도 좀 적어져 있을 테니까요. 자, 그래서 비절개 후에 또다시 비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 비절개를 어느 범위에 해놨느냐, 어디서 많이 해놨느냐, 요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마지막으로 흔하진 않지만 비절개를 했다가 2차에서 절개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한 한 비절개를 안 했던 부위에서 채취를 하는 게 좋겠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절개 1차를 할 때 가장 좋은 부위, 그러니까 밀도나 내가 원하는 굵은 모발들이 많은 부위를 골라서 썼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
이제 비절개를 했던 부위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포함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런 모든 경우들을 통틀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뒷머리가 앞머리를 위해서 희생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 희생이 너무 심각하게 뒷머리가 휑해질 정도가 돼선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. 조삼모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 후두부에 우리가 채취할 모발들이 한정적이다. 이미 한 번 썼기 때문에 더 한정적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해서 너무 많은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좁은 부위에서 많이 채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후두부가 나중에라도 더 휑해지고 더 비어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잘 짜야 돼요. 내가 앞으로 탈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, 어떻게 하면 내가 3차 시술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하고 당연히 그 시술하는 의사와 같이 상담을 좀 자세하게 길고 깊게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비절개 뒤에 다시 비절개를 할 경우 또는 어쩔 수 없이 이 절개 흉터 근처에 있는 모발까지 뽑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사람마다 살성이 다르다고 하죠. 흉터가 깨끗하게 아무는 분이 있고 흉터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아무는 사람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아물었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모발 방향이 약간씩 틀어지게 돼요. 겉에서 봤을 때 괜찮아도 속 부분이 좀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방에 돌아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절개가 됐든 절개가 됐든 두 번째 수술하는 경우가 난이도는 더 있어요. 왜냐면 방향이 더 일정하지가 않고 그래서 또 뽑을 때도 그 방향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. 하지만 두 번째, 세 번째 한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고 수술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너무 심각하게 안 하셔도 돼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발 이식, 탈모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.